이번 시간에는 도시구조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도시구조 이론이라는 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을 도시구조 이론이고, 여기는 세 개가 있어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렇게 동심원 그러면 원이 5개 모양으로, 동심 그러면 가운데 중심이 같아가지고 원이 5개 모양으로 도시가 퍼져가면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동심원 이론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업무지대라고 합니다. 중심업무지대는 상업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이, 그 다음에는 저소득, 그 다음에는 고소득, 마지막에는 통근자. 이렇게 원이 5개 모양으로 도시가 퍼져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이론이다? 동심원.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 다음에 전이, 그 다음에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해갖고 중전 저고통, 중전마마 저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중심업무지대, 전이지대,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이렇게 원이 5개 모양으로 퍼져갔다라고 설명하는 것, 무슨 이론? 동심원. 선형 그러면 이 선자가 부채 선자입니다. 부채 모양으로 도시가 퍼져갔다. 무엇을 따라서 퍼져갔느냐? 여기는 교통로를 따라서, 교통로를 따라서 퍼져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선형 이론이고요. 다핵심 그러면 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이 세 개 이론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동심원, 선형, 다핵심, 동선다, 동심원, 선형, 다핵심. 그러면 이제 동심원은 누가? 버제스라는 사람이 이제 언제? 1920년대, 연대는 일 필요 없어요. 20년대 어디에서? 시카고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침입과 계승인데, 이 침입과 계승을 설명하는 근거를 생태학적 접근 그럽니다. 여기 버제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생태학자고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시카고에 학파를 하나 형성을 합니다. 행정학파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버제스라는 사람인데, 이 생태학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느냐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 도시구조 이론에서는 주거입지를 설명하는 근거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합니다. 1920년대는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생활하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이민을 해오죠. 이때에 이제 들어와서 일자를 위해서 중심업무 지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비싸니까 못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전이 지대로 들어옵니다. 전이라는 건 변해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하고,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경쟁하면서 삽니다. 침입 다음에는 경쟁.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로 많아지게 되죠. 이걸 지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존 사람들을 싹 바꿔치기 해갖고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걸 계승이라고 한다. 이 침입과 계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전에 살았던 사람이 밀려서 저소득으로 이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고소득은 미국에서 중산층은 풀장을 갖고 대저택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차도 여러 대를 구한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의 지대를 고소득 지대가 되고, 마지막에는 통근자 지대 해가지고 5개 원모양으로 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이론? 동심원. 그러다가 1930년대쯤 되니까 호이트라는 사람이
그러면 시카고 말고 다른 도시, 미국의 전 도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 140개 도시를 다 조사를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미국의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이때는 포드라는 회사가 국민차를 만들어 가지고 온 국민들이 차를 갖게 되면서 교통로를 따라서 도시가 퍼져가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선형 이론이 되는 거고,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하향 여과가 됩니다. 하향 여과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으로 변해가면서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하향 여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고소득자가 먼저 들어가서 살죠. 그러다가 주거 환경이 나빠지면은 그 지역을 저소득자가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득에 따라서 바꾸어지는 현상이 하향 여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중요한 것은 동심원 때는 교통이 좋은 곳에 저소득자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동심원 때는 1920년 때는 일자를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자를 위해서 교통이 좋은 곳에 저소득자가 들어가지만, 선형 이론 때는 1930년대쯤 되면 상황이 달라져서 교통이 좋은 곳에 고소득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지역을 저소득자가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좋은 곳, 동심원 때는 누가 들어가느냐? 저소득자가 입지, 선형 때는 고소득자가 입지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동심원 이론은요, 튜넨이라는 사람이 농촌의 토지 이론을 설명한 것이 고립국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립국을 중심으로 고립된 나라에서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농사 짓는 업종이 달라진다는 걸 설명했는데, 수송비,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걸 설명했는 건데, 이걸 도시 토지 이용에 적용을 했다 이 말도 기억을 합니다. 이래서 1930년대는 선형이 됐다면은 1940년대가 되니까 이제 미국의 도시 상황이 달라집니다. 너도 나도 도시로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너무 살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에 못 살겠다 해서 흩어지면서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개의 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다핵심 이론이다라고 하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해리스라는 사람과 울만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오면 다핵심, 한 사람씩 나오면은 동심원은 버제스, 그 다음에 선형은 호이트,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핵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같은 업종일 때는 집중하게 되고 업종이 다를 때는 분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면서, 어떤 업종은 업종에 따라서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면 굳이 도심에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걸 설명하는 것들이 물류인데, 이 물류단지를 이야기할 때 물류단지는 도심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을 놓고 보면은 의왕, 부산을 놓고 보면은 양산, 이런 곳에서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하나의 핵이 형성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핵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시 구조 이론은요, 간단한 거니까 동심은 중전마마 저고통스러워요. 선형 하향 여과인데 교통로를 따라서 부채 모양으로 퍼져갔다. 다핵심, 여러 개 핵이 생겼는데 같은 업종일 때는 모여서 집중, 업종이 다를 때는 분산, 이러면서 여러 개 핵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도시 구조 이론의 설명입니다.